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해볼까요? 편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래치 3.0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놨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클릭하고 만들기 단계에서 스크래치 3를 선택해서 스크래치 3를 연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의 스크립트 작업창 코드 탭의 메뉴바를 살펴보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같은 이름인 Get Fillings라는 메뉴가 여기 아래쪽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메뉴를 클릭하면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분류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블럭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해피라는 이름으로 레이블을 만들었고 sad라는 이름으로 레이블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여러 장의 사진들을 집어넣었죠. 여러 장의 사진을 집어넣었고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다음에 머신러닝 포키즈 이전 단계에서 했던 겁니다.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이미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그 이미지가 해피인지 새드에 속하는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다섯 개의 이제 블럭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이 블럭들을 사용해서 레이블 해피, 레이블 새드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레이블을 찾아줍니다. 즉 해피인지 새드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그 그림을 그곳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들어가는지도 찾아줍니다. 자, 해피에 들어가는데 얘가 100%냐, 90%냐, 50%냐 이런 걸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왼쪽 창의 이미지를 선택한 레이블의 학습 데이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레이블마다 이미지를 추가를 해줬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바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주면서 얘가 해피라는 레이블에 포함되는 훈련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됐으면은 이제 스크립트 작업창 코드 탭 이미지 메뉴로 가게 되면 이런 블럭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메뉴의 블럭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무대 배경으로 블루 스카이를 추가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대 배경으로 블루 스카이를 이제 추가를 해보라는 얘기죠. 스크래치 환경을 구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스프라이트 선택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스크래치를 좀 공부를 했었죠. 이걸 좀 배우면서 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블록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무대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메뉴 선택하면 이제 표 10-3과 같은 백드롭 이미지 이런 블록이 제공이 될 거고요. 자, 프로젝트 게스필링의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도화지에 표정을 그린 후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도화지에 그려진 표정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해피에 속하는지 새드에 속하는지를 머신러닝 모델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스크래치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스크래치 쪽으로 전달을 해줄 때 그때 인식의 정확도가 40보다 크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표정에 분류된 레이블, 즉 해피냐 새드냐 이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죠. 해피로 인식되면 지금 행복하시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게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sad로 인식되었다면 지금 슬프시군요. 제가 위로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텍스트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죠. 인식 정확도가 40 이하라면 표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겁니다. 자, 도화지 스프라이트 생성해 주시고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생성하고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선택해서 버튼 1 스프라이트 추가하고 이름을 도화지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이름을 도화지로 변경해 주고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도화지 스프라이트를 생성을 했죠. 도화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스크립트 작업창 모양 탭, 자 여기서 모양 탭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모양을 다 지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지우기를 선택해서 지우개를 클릭해서 요 안을 다 지워서 그냥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의 도화지 스프라이트로 그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도화지 스프라이트 모양을 지웠기 때문에 실제로 요 위치 우리가 아까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그 버튼 모양의 그런 스프라이트를 넣었죠. 그리고 얘를 수정하면서 다 지웠어요. 다 지우는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다 지우시면 돼요. 깔끔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비어 있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 화면에는 도화지 스프라이트 모양이 보이지 않지만 도화지 스프라이트는 모양을 지우기 전 원래 있었던 위치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요 그림은 원래 그 버튼 그림이 아니죠. 이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모양 탭에서 우리가 적당한 그림을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세요. 적당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요 스프라이트 위치에 그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행동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표정 인식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인식 정확도를 여기 커스텀 이미지 인식하기로 정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미지 인식하기 값을 자, 요 색깔에 좀 진한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색깔의 저 블럭들은 머신러닝 우리가 머신러닝 포 키즈를 사용해서 만든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블럭들이죠. 요 블럭으로부터 커스텀 이미지 우리가 새로 그린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정확도를 찾아서 이 정확도를 인식 정확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거죠. 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40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 인식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40 이상일 때는 여기 다시 이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해서 레이블이 해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해피라면 행복한 표정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새드라면 슬픈 표정이라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걸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셋 중에 하나를 보낼 거예요. 여기에 맞으면은 행복한 표정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두 번째 새드에 맞으면은 슬픈 표정을 보낼 거고 이도저도 아닌 즉 인식 정확도가 찾아봤더니 40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면 인식 어려움 즉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인식 어려움 셋 중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이제 이런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저렇게 해서 어떤 신호를 받았으면 표정 인식 시작. 자, 신호를 보내고요. 신호를 받았으면 행복한 표정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슬픈 표정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인식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런 지금 행복하시군요.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슬프시군요. 제가 위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각각 2초 동안 말하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머신러닝 모델 안에다가 우리가 사진을 하나를 집어넣어 주고 그 사진을 집어넣어 주면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겠죠. 얘가 레이블 해피에 속하는지, 레이블 새드에 속하는지, 그리고 레이블 해피나 새드에 속할 때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속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호를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오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 모델에 사진을 집어넣어 주면 얘는 그 사진을 가지고 해피인지 새든지를 분별해서 퍼센티지까지 계산해서 다시 스크래치 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스크래치에서는 그걸 사용해서 이 앞에 봤던 것처럼 그걸 사용해서 인식 정확도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해피인지 새든지를 판단해서 각각에 대해서 행복한 표정이냐 슬픈 표정이냐 인식 어려움이냐라는 이런 세 개의 신호 중에 하나를 보내주면 행복한 표정 신호를 받았을 때는 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슬픈 표정을 받았을 때는 슬프시군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인식 어려움 신호를 받았을 때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화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스크립트 작업창 모양 태그를 클릭해서 왼쪽 메뉴에서 붓을 선택해서 색깔은 검정, 굵기는 5 정도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굵기는 5. 너무 굵게 하거나 너무 좀 가늘게 하면은 이제 그림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색깔과 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림판의 표정을 그린 다음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처럼 여기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얘가 해피로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행복하시군요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혹은 이렇게 슬픈 모양을 그려보면 지금 슬프시군요 제가 위로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겠죠. 얘는 슬픈지 기쁜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표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 머신러닝 포 키즈였죠. 여기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선택해 주시고 자, 훈련했고 학습평가까지 했습니다. 이제 만들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만든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 안에 적용시켜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스크래치 3, 파이썬 앱 인벤터 요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크래치 3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3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크래치 3 선택을 하셨으면은 여기 뭐 스크래치 3에서 머신러닝 사용하기 이렇게 좀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Your project will add these blocks to Scratch. 자, 우리가 스크래치 3 요 열기를 누르면은 스크래치가 열릴 건데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 이런 블럭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크래치 3 열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크래치 3가 열렸는데 쭉 봤더니 뭐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스크래치랑 동일합니다. 자, 네 블록이라는 게 들어가 봤더니 여기 게스필링스 요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미지 이게 들어있고요. 이미지스 클릭해 보면 요거. 그 다음에 게스필링스 눌러보면 요거. 자, 네 블록은 현재 없죠. 네 블록은 현재 없는 거고 이미지스 블록에 이렇게 세 개의 블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게스필링스라는 요 항목에 요 코드에 이렇게 총 6개의 제 블록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5개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또 처음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 스크래치 3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저 상태에서 무대 배경을 블루 스카이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를 하고 있냐 그러면 조금 자, 요 부분이죠. 이제 조금 앞쪽이군요. 여기 무대 배경으로 블루 스카이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스크래치를 배우면서 진행했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대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배경을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 블루 스카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블루 스카이 여기 있네요. 만약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여기 검색에서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 글에 해당되는 것들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자, 블루 스카이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루 스카이 선택이 돼서 무대 배경까지 꾸며 봤습니다. 자, 그다음 고양이 스프라이트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메뉴 클릭해서 표 10-2와 같은 블록들이 제공되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이전 단계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미지 메뉴 블럭 커스텀 이미지는 스프라이트의 현재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고, 백드랍 이미지는 스프라이트의 현재 모양 이미지와 이미지 영역에 존재하는 배경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Save Screenshot to Custom 그러면 실행 화면의 스크린샷을 모양 탭에 추가하는 그런 이제 블럭이 되겠습니다. 무대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메뉴 선택해서 표 10-3과 같은 블럭이 제공됐고, 백드랍 이미지 이제 무대를 사용할 경우 이제 백드랍 이미지까지 이제 지원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여기서부터죠. 이제 여기서부터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선택해서 버튼 1 스프라이트 추가하고 이름을 도화지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무대를 이제 블루 스카이로 해놨는데 얘를 다시 좀 없애볼게요.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래서 배경 선택을 해보시고요. 배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코드 배경 소리 나오는데 배경 부분 클릭하시면은 배경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있었던 배경이죠. 아무것도 없는 뒤가 텅 비어 있는 배경이고 여기다 우리가 블루 스카이를 추가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제할게요. 삭제하면 이렇게 원래 배경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고요. 고양이는 왼쪽 아래쪽에 적당히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스프라이트 고르기 선택해서 버튼 1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스프라이트죠. 이 스프라이트 창에서 아래쪽에 있는 스프라이트 고르기 선택해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사실은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책에서 한 것과 똑같이 버튼 1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버튼 1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스프라이트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버튼 1이라고 두지 말고 이름을 도화지라고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도화지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죠. 자, 이름 변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도화지 스프라이트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스크립트 작업창 모양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요거 선택이 돼 있어.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모양을 누르시면 고양이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도화지 버튼 1을 도화지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모양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모양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 작업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지우개 있죠. 지우개 클릭하셔서 요 내용을 싹 깨끗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죠. 스프라이트가 지워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스프라이트가 투명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스프라이트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양이 여기 지금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이 자리에 지금 스프라이트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스프라이트를 지웠다고 해서 스프라이트가 지워진 건 아닙니다. 스프라이트가 지워진 게 아니라 투명한 스프라이트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투명한 스프라이트가 저 자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요 자리에 어떤 스프라이트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자리에 스프라이트가 들어있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저 자리에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비워져 있는 상태로 두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싹 깨끗하게 지우개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코드 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도화지 스프라이트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지금 완전히 비워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우리가 추가를 해둔 거죠. 자, 이제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도화지 스프라이트부터 행동 프로그램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 고양이 스프라이트 말고 도화지 클릭하신 다음에 도화지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화지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표정 인식 시작부터 여기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벤트 쪽에 보시면은 클릭했을 때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있죠. 여기 메시지 1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전에 이제 스크래치 우리 공부하고 같이 프로그램 했던 거 좀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그때 여기 보면은 저기 변수 쪽에 가시면은 나의 변수를 뭐로 정하기 있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나의 변수가 아니라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변수에서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로 인식 정확도를 뭐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인식 정확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getFillings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레이블 값이 나오는 게 있고 정확도 값이 나오는 게 있죠. 자, 요 정확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정확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정확도가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이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커스텀 이미지가 있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이미지,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사용해서 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기 보라색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만든 그 머신러닝 엔진에다가 그 모델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주면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정확도 값을 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는 우리가 여기 변수 탭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방금 변수 만들기 위해서 인식 정확도를 만들어 줬죠.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다음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정확도를 찾아서 이걸 인식 정확도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얘는 제어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어에서 만약 뭐뭇이라면, 그리고 만약 뭐뭇이라면 아니면, 요거까지 같이 있는 걸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if 구문을 사용해서 만약 여기서 나온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자,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면, 자, 이건 연산이죠. 수학 연산에서 크다, 작다, 같다 요거 있으니까 크다, 이거 집어넣어서 어떤 것이 40보다 크면, 자, 요 앞에 들어갈 것은 인식 정확도 요 변수였죠. 변수니까 변수 탭으로 가서 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면, 자, 요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에 들어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이라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블럭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